증시 조정 기간이 4월, 5월 그 이때 반등을 할 수 있겠는가? 국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첫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적. 네. 이걸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죠. 네.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우리가 뭐 유동성 장세다 해가지고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었다고 네. 하면 네. 이제는 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그쵸. 단지 이제 우리가 불안한 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조정 구간이냐 그쵸. 아니면 그냥 약세로 빠지는 그 하락 반전의 네. 그 구간이냐 이게 네. 이제 무서운 거죠. 네, 네. 이게 당연히 이 구간만 지나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네. 그 희망이 생기는데 그쵸.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장인 건 맞고요. 조정이라는 게 사실 요만큼 빠질 수도 있고 이만큼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만큼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가면 그게 조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저점 깨고 막 내려가야지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1400까지 빠지기 전에 한 2200대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0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거의 뭐 3200 갔다가 뭐 이제 내려오는 거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2200만 안 깨도 조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기술적으로 놓고 뭐 강력하게 조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2600 저는 뭐 중간쯤에서 한 28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좀 상승을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비틀어졌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서 왜냐면 경기도 안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미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다 보니 또 이제 현실과 맞추는 뭐 요새 뭐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다 보니 얘는 또 너무 미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화면 조정 시간 같은 그런 타임, 지금의 조정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의 깊이만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조정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뭐 다 주변에 있는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다 모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피해 안 본 쪽은 뭐 증권사, 뭐 은행, 뭐 이런 금융계통 정도 빼놓고는 사실은 다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뭐 다 좋아 이런 구간이 제일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로만 따졌을 때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좋아졌다라는 느낌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나중에 조정을 받고 나면은 룸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남아있는 수급들이 선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부터는 선택과 집중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지켜보는 하나의 중요 지표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우리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어때요? 그 지금 뭐 연기금이 많이 물량을 내다 팔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네, 있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지.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항상 고점 만들어 놓고 외국인 기관 열심히 팔면 개인 투자자들은 좋다고 샀거든요. 아유, 여기는 싸게 살 수 있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물량을 다 받고 나면은 가차없이 밀어버렸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연기금도 뭐 본인들이 뭐 생각했던 포지션 대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 이제 그걸 줄이는 과정인데 뭐 연기금이 다시 재매수를 해주면 시장은 좀 더 안정될 거라고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CFD 계좌 요 부분이 좀 3월 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대형주의 압박 현상은 조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CFD 계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자세히 이제 해주세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10억 넘어가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양도세 그렇죠. 과세를 당하니까 큰 돈을 이제 굴리는 사람들이 그 이제 증권사에 이제 CFD 그러니까 외국계 계좌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세금도
피하고 뭐 이제 양도세도 피하고 대주주도 회피도 되고 다만 이제 그 계좌가 수수료가 좀 셉니다. 매매할 때 수수료가 세요. 대신에 이제 세금이 없었던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 특히 지난번에 뭐 뉴스 많이 보셨죠. 뭐 레버리지를 40%로 줄인다라는 거 20%에서 이제 레버리지도 이제 덜 쓰게 되니까 이제 이걸로 매매하던 사람들은 아, 수수료도 비싼데 4월부터는 매매 차익에 11% 과세까지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만만하게 단타가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3월 말까지 매도 정리하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주식시장 보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CFD 계좌가 집중적으로 매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기아차,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렇죠.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그쪽에서 밀어붙여지면 아우 외국인이 사네 그러면서 막 개인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쫙 내고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 또 매도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CS 찍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한 4개 증권사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외국인 그 계좌 그걸 활용하는 국내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CS 찍히는 증권사로 쓰는 게 한 4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 있고 JP모건 있고 근데 보통 CS 쪽을 활용하는 쪽들이 단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세력형 큰 자금들이 그쪽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대형주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압박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죠. 대형주 변동성이 좀 4월부터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큰 돈으로 매매하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또 이제 국내로 좀 복귀할 수 있겠다.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의 흐름을 강력하게 주도하는 그런 돈의 흐름들이 좀 꺾이게 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기점으로 해서 연기금이 좀 매도가 완화되고 또 외국인이 또 어느 정도 다시 좀 돌아온다라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구간이 어느 수준에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이 지금 제일 힘들고요. 왜냐면 3월이 제일 힘든 구간이 뭐냐면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중소형주 단에는 감사보고서 이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뭐 상장 폐지가 됐든 뭐 부적격 의견이 나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회계상. 네,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안전한 종목이 아니면 선호를 안 했었고 개인 투자자도 또 큰 손들도 그런 구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지나가는 구간이 좀 4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에 가면 심리적으로 조금 풀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또 4월 달에 들어가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실적 시즌이라서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야 좋겠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실적이 좋은 기업이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다시 선택을 받긴 하겠지만 또 컨센은 높이 잡혀 있었었는데 실적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또 역시 또 변동성에 있는 구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인 면에서 큰 돈들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 4월 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월 달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2월, 3월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긴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인 매수세 유입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꾸 그 자신감을 갖기 전에 그쵸. 옆에서 자꾸 돈 번다는 소리가 들려야 막 나도 그쵸, 이렇게 그쵸, 돈이 맞습니다. 들어오는데 네, 맞아요. 지금 힘드네 돈 안 벌리네 역시 주식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들어오던 돈이 이제 수급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또 대형 이벤트가 5월 3일 날 공매도 게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졌을 때 과연 시장 증시 조정 기간이 4월, 5월 이때 반등을 할 수 있겠는가? 맞아요. 거기도 안 좋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이 모멘텀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또 수급적인 부담까지 있고 공매도까지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억 명 이상한테 1,400불이죠? 1,400불씩 줬으니까 그걸 또 주식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공매도 시작까지도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매도를 칠 때 어떤 종목이 공매도를 치겠어요?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르고 거품이 많이 낀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거품이 다 빠졌는데 요따가 공매도 잘못 치면은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게임스탑 때문에 함부로 개미들 네. 건드렸다가는 네, 그리고 또 공매도가 그냥 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도 있고 뭐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안에서만 뭐 공매도를 뭐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생각해 보면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만 피해서 매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또 세력형 종목들에 또 활개를 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개시된다고 해서 너무 우려만 할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공매도를 치지 못할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은 또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실적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가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만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계속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전공종 장비들이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보통 테마에 네네. 많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어떤 테마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 네. 근데 올해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뭔가 첫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적. 네. 이걸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제 주변에서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우량주 그동안 많이 갔던 것들 사서 갖고 계신 분들. 두 번째, 막 좋다고 해서 테마주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 그거 있었잖아요. 뭐 인공위성 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공우주 테마. 네, 뭐 그런 테마 뒤늦게 사신 분들. 어떻게 오늘도 통화하고 왔거든요. 또 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우량주만 하세요. 우량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네이버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었는데 최근에 또 SDI 많이 빠졌다 사라 사고 현대차 많이 빠졌다 사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도 아니야 사놓으면 갈 거야. 나 이제 사놓고 묻어놓고 그냥 계속 갈 거야. 이러셨었는데 오늘은 전화 오셔가지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내가 말릴 때는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러더니 좀 며칠 빠지니까 이제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갈대같이 움직이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에 몰리신 분, 주도주에 몰리신 분, 대형주에 몰리신 분 딱 이렇게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봐도 뭔가 하나 탁 찍어서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뭐 소비주들 이제 뭐 유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류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한다라고 질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걸 다시 사?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모든 종목이 다 애매한 구간이에요. 누군가는 올라와서 애매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까 봐 애매하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서 좀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으로 선별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또 실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저 종목 실적 좋대. 뭐 리포트가 이 종목 실적 엄청 좋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거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좋다라는 게 이미 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다 보면은 그것도 고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프상으로. 맞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가 이거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겁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이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가 마르죠.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각계 이 대세상승장 이제 작년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올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그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 자신의 매매 패턴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을 분명히 중장기 투자하려고 샀는데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마음이 바뀌어.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주식을 나 이거 장투하려고 샀는데 빠지면은 그러니까 원래 사기 전에는 그럼 더 사면 좋지 이렇게 그죠. 생각하는데 못 사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좀 단타하려고 샀는데 올라가. 그럼 또 다시 장투로 바뀌면서 또 마음이 변해. 그래서 어차피 먹었다가 다시 또 토해내. 근데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로 샀다가 물리면 그게 장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 그렇죠. 예,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업종에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성만 우상향이 계속 유지되는 산업이라면은 조정은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그것도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맨날 사서 맨날 먹어요.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그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신감 있게 또 특히 기업 탐방도 가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하면 요새 TV 보니까 전원주 그 탤런트 그분은 뭐 직접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 얼굴도 보고 사장 얼굴도 보고 얼마나 뭐 이렇게 진심인가 이런 것까지 보고 막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할 생각이 아니면은 뭐 정말로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할 거야. 그럼 그 기술적 분석에 맞게 나는 기본적 분석에 맞춰서 펀드멘탈대로만 투자할 거야. 그럼 그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계속 장기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거면은 장기 투자, 중기 투자할 거면 중기 투자. 나는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이야. 오늘 사면 오늘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러신 분들은 자기 투자 패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처럼 이게 10개월 동안 무조건 올라가는 장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만의 투자 패턴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뭔가 좀 다시 한번 제 생각할 때는 포트를 한번 뒤엎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황이 좋고 견조한 업황이고 산업의 방향성만 좋다라면은 뭐 지금 좀 물렸을 때 고민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고 내가 여력이 있다라면은 추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텔레그램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머리 투자법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 기업의 CEO가 대머리인 기업만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얼마나 그 회사를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머리가 다 빠졌겠느냐. 유전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예를 이렇게 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애플의 옛날에. 아, 스티브 잡스. 네, 근데 옛날에 머리숱 많았었는데, 머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우리나라로는 뭐 정의선 회장도 이렇게 머리가 없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앨런 머스크는 머리숱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당신은 초보라고, 앨런 머스크는 심은 거라고. 아, 심은 거예요, 진짜로? 네네네. 아. 머리 많이 빠졌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전원주 고민을 많이 하니까. 네, 그 전원주 선생님의 투자법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기업에 가보면 그 기업이 환경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보통 느슨한 공기를 기업도 느끼죠. 있고. 그쵸. 저도 이제 가끔 기업 탐방을 갔다 오면 그 IR 담당자가 말할 때 그 뉘앙스를 보면 이 주식이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시간만 때우러 왔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텄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 리포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요식행위처럼 쓰는 리포트보다는 또 기본적으로 좀 탐방 갔다 온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탐방 레포트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레포트가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도 사실 중요해요. 내가 직접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대신 가고 뭐 탐방 갔다 온 사람이 대신 쓴 얘기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이 이 주식가가 이만큼 올랐을 때인지 여기 바닥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뜨기 시작했을 때인지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잔뜩 올라간 다음에 꺾였는데 시세 낼 만큼 다 냈는데도 괜찮아. 이건 조정이야. 더 좋아져. 이런 식으로 레포트 나올 때 딱 보면 기반은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팔기 위한 레포트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레포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혹되지 않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정답은 다 실적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증권가에. 그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주식에 물려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우량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새로 들어온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막 보통 주변에 추천을 받으면서 살 때 보통 이게 재료가 있어. 맞아요. 호재가 있어. 이것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맞아.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고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감하게 뭐 손절이 됐든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뭔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이는 주들은 뭐 분할 매수를 더 하든가 아니면 버티든가 이건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기관이든 외국인들 들어와서 올려줄 수 있는 우량 기업들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뭐 물타기를 하든 뭐 해서 가져가는 거 오케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는 한번 테마 끝나면 정말 최소 3년이거든요. 하락이. 그래요? 정말 길게 가는 경우는 10년까지도 약세를 보이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로
윤자랑 관련 있는 그런 테마주들 너무 심하고 제 손님 중에는 정치 테마주. 네, 제 손님 중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 손님 중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10억 넘게 주식을 하시는데 정치인들 한 6, 7명인가? 관련돼 있는 테마주랑 테마주를 다 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좀 어쩌려고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30억 번 사람을 봤는데 무조건 일단 다 사놓으래. 다 사놓고 그 중에서 일단 막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 번씩 다 오른대. 그래서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대박 나면 저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요새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근데 사실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는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오래한 분들. 본인들만 또 뭔가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게 뭐 자신 있는 분 아니라면은 정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새로 들어온 그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A라는 주식을 예를 들어 샀다 했을 때 이 사는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원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지점까지 갈 때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쵸. 올라오기도 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과정만이 아니라 떨어지는 과정도 버티거나 견딜 수 있는 멘탈이 그쵸.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왜냐면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빠질 때 더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빠지면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거 더 빠질까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 고객분한테 2차 전지를 좀 많이 사드렸어요. 저는 2차 전지가 진짜 소재주들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 뭐 LNF, 뭐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일지머티얼즈 뭐 이런 걸 다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뭐 2차 전지에 뭐 환장했냐, 왜 이렇게 이것만 다 사놨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또 아픔이 있는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할 때 그분이 이제 못 참고 다 이제 손절을 하셨는데 그 뒤에 좀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은 좀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타이밍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방향성만 맞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믿음대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장을 뭐 잘 읽고 해석하고 그 나만의 어떤 투자 노하우가 있는 실력파라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제 새로 들어온 주린이들이라면은 그냥 우리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식, 그건 이제 결국 우량주 혹은 뭐 장기 투자 네. 이런 거니까. 제가 저희 방송에 나왔던 그 친구가 하나 떠오르는데 네네. 그 LG전자를 사가지고 마이너스 60%까지 났다고. 그런데 7년을 버텼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 가지고 결국은 뭐 140%인가 얼마를 뭐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친구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정말 자기 뚝심. 남들이 다 비웃어도 그거 빨리 팔고 다른 거 오르는 거 사라고. 그래도 아니 자기는 LG전자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본다. 해가지고 끝까지 7년인가 8년을 버틴 거예요. 팔았어요. 이번에 팔았어요. 잘 나와서 팔았네요. 잘 팔았네요. 예, 근데 자기는 이것도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는 거지. 제 친구는 기아차 8년 버텼어요. 그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아가면서 7, 8년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기아차 정말 바닥까지 갔었잖아요. 뭐 2, 3만 대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때도 참더라고. 해서 내가 아이고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 올라오길래 10만 원 있다고 팔아. 아니래. 12만 원에 파네. 미쳤구나 너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도 본인은 계속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네. 뭐 그렇게 너의 믿음이 그렇다라면은 뭐 버텨라 막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버틸 만한 우량한 기업. 예, 맞아요. 일단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냥 농담처럼 저희가 일단 망하지만 않으면 10년 안에 한 번은 기회가 오거든요. 네. 슬픈 얘기인데 망하지만 요새 코스닥 너무 그 조그만 주식들 동전주들 이런 데 들어가는 네.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아 진짜로 왜냐면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은데 재미삼아 하시는데 정말로 몇백 원짜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거 좀 왜냐면 10만 원짜리 한 주 살래 100원짜리
몇천 주, 몇만 주 살려고 100원짜리 몇천 주, 몇만 주를 사시더라고요. 일단 수량이 많으니까 뭔가 내가 부자 같은 느낌이 든다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좀 지양해야 돼요. 왜냐면 100원짜리가 괜히 1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큐업이 1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니까 100원짜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번 감사 보고서 시즌만 좀 잘 견뎌내고 나시면 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랑 세력주 하시는 분들은 3월달만 다 지나면 이제 앞으로 1년은 무사하지? 그러면서 또 매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매매가 자신 있는 분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을 하시고 작년에 시장 폭락했을 때, 왜냐면 작년에 주식을 폭락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앞에 코로나 때 고통을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 고통을 당하신 분은 아직도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다 한 두 토막 세 토막 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토막 세 토막 나는데 그 뒤에 더블 세 더블 나봤자 원금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하여튼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20년을 그 생존해 오신 분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정말 잘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 투자 어떤 그 패턴이랄까 아니면 투자 마인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좋은 인사이트를 풀어주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